오늘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함께 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대화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른 아침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신년초 저를 초청해서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계신 지용택 세월문화재단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송구영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제 지나온 한 해를 잘 보내고 정말 좋은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일도 많았지만은 또 어려움도 많았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정말 지난해처럼 다사다난했던 해도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헌정사에 상당히 또 다른 충격을 주는 일이 발생하고 연말의 항공기 참사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말 한 해를 어떻게 보면 우울하게 그리고 마음 아프게 보내야만 했던 지난 한 해였고, 올해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은 올해 말에는 다사다난이 아니고 다사다복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올해 일도 많았지만은 참 그래도 복된 일이 많았다 하고 얘기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아무래도 시장으로서 우리 인천시의 금년도 시정 상황에 대해서 좀 보고 말씀드리고, 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오늘의 정국에 대해서 제가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있다면은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자를 이렇게 돌려서 편하게 앉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결론부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 아까 무신분립을 했는데 사실 이 세상이 건강하게 잘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거는 공자님 말씀 이전에 이 세상을 가장 정의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우리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자로 살아온 지난 과정, 특히 저는 바로 30년 전에 1995년도에 민선 군수부터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지키려고 했던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진실성입니다. 진정성입니다. 진실과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그 다음에 어떠한 성과가 있어도 그것은 사실상 제대로 된 사회나 지역이나 국가가 될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 번 섰습니다. 시장으로서 쓴 게 벌써 민선 6기 때 4번, 지금 3번째, 7번째 섰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가 농림수산식품 장관 때, 안전행정부 장관 때, 그리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전에 한번 10번 넘게 섰습니다. 저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모두 다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결단코 거기에는 저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제가 더 유리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는 저의 신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시정과 관련하고 현안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시정 운영 방향은 아까 영상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시라고 하는 명칭, 그 전에 인천부, 이제 1945년 해방이 되고 인천부가 잠깐 있었다가 인천시가 되고 하는 과정에 그 부 해방된 이후에 인천시정을 맡았던 역대 39인이 있습니다. 제가 최초의 인천 출신 시장입니다. 아까 지용택 이사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천 출신이니까, 인천에 태어났으니까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지금 인천 시민이 사랑하는 우리 시민이고 또 앞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좀 남다른 것이 인천에서 태어나서 꿈을 키웠던 사람이 정말 인천이 잘 돼야 되겠다는 저는 원초적 애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투여해서 내가 인천만큼은 바로 세우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시정을 펴왔고, 그것은 민선 6기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큰 생각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인천이 얼마나 소중한 지역이냐, 이 꿈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인천, 그것을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정 목표는 바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이것이 시정 목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저의 공직의 가치관이라 방향은 바로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 여기에만 모든 초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민선 8기 와서는, 민선 6기에는 사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낍니다. 그 당시 민선 6기 시정을 책임졌을 때 인천시는 3부에 허덕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인천시 상황은 하루 이자만 12억의 부채덩어리였습니다. 1년에 4천억 이자를 내야 되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지금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 도시가 됐고, 지난해 대한민국 재정 가장 1위 도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조 7천억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안을 풀었죠. 지금 뭐 제3 연육교 문제가 됐든, 그 다음에 지금 인천발 KTX를 새롭게 추진을 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인도로 일반화 문제부터 해서 청라선 7호선부터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거 자랑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실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부패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선 6기 때 하면서 가장 초점을 둔 것은 인천의 미래를 바라보는 저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꿈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인천의 정체성, 인천이 얼마나 소중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가, 이것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던 것이 저는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최초라는 게 바로 문학산 정상을 개방했던 거였습니다. 인천발 KTX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물섬 프로젝트, 인차이나 프로젝트, 인천이 갖고 있는 잠재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민선 6기 시정의 방향이었습니다. 민선 8기들에서도 저는 여전히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의 꿈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근데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인천은 대한민국의 도시하고 경쟁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바로 제가 추구하는 글로벌 탑10 시티, 이제 세계 도시와 견주는 이런 인천을 만들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희 민선 8기의 시정 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다른 거는 이렇게 잘해보겠다, 뭐 잘하고 있다, 이거 이런 부분들은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인천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연말에 중앙에서 평가가 거의 인천시가 압도적으로 다 좋은 평가를 받고 1위 상을 다 받을 정도로,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시민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드리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대한민국의 앞날을 볼 때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 문제입니다. 지난해 7년 만에 반등을 해갖고 24만 명 태어났습니다. 재작년엔 23만 명 태어났고요. 지금 군대 갈 자원이 25만 명이 필요하고
학력고사 본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본 아이들이 53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앙과도 같은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과감하게 정말 이 부분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0.2%가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평균이 반등해서 1.9% 늘어났는데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천이 선도하고 있는 문제, 조금 이따 제가 그건 구체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4.8%를 기록해서 2년 연속 대한민국의 1위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기업인들 계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지표의 종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부산, 약 25만여 명 많죠? 이것을 제끼고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깨지지 않는 그런 추세로 갈 겁니다. 인구 300만이 돌파됐는데 민선 6기 때 이미 제가 300만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외국인까지, 인천에 있는 외국인까지 300만을 돌파했고, 작년에 300만은 순수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300만을 돌파했고, 외국인까지 하면 지금 310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두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 규모 면에서 이제 서울 다음에 제2의 경제도시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심각한 국가의 재앙으로 다가올 저출생 문제를 지금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인천시가 됐다. 이것이 바로 지표가 보여주는 인천시의 아주 중요한 경제 사회적 지표이고 동시에 앞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쓰기 위해서 세세한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지도 하나를 그려놨는데 여기에 이제 인천시가 지금 2개군 8개 구로 되어 있지만은 내년 7월 1일부터 2개군 9개 구 11 군구 행정체제로 개편이 됩니다. 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사업이 행정체제 개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낡은 잘못된 불합리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고쳐서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구, 동구, 저는 동구 출신입니다. 그 당시 1968년도 구가 될 때 동구 인구가 인천시 인구의 30%였습니다. 여기 그 당시 학교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중구하고 동구 합해서 50%가 넘었던 인천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영종을 빼놓은 내륙 중구하고 동구 합하면 10만입니다. 인천 300만에 3% 남짓입니다. 이것이 인천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갖고 균형 발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천의 역사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천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첫 번째 한 것이 행정체제 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서 재물포구로 만들고 영종구를 분구시키고 인구가 64만이 된 서구를 해서 검단구를 분구시키고 대한민국의 행정체제 개편은 다 국가가 주도하는 겁니다. 직할시를 만들고 광역시를 만들고 이것이야말로 순수하게 인천이 주도한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하나의 효시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을 효율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 구에서 시에서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정부에서 어떠한 반론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당한 논리와 명분과 실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을 작년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여기 이은기 의원님 아직 계신가요?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통과가 돼서 이제 내년 7월 1일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9대 있을 때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여기 이제 뭐 많은 이제 군구별인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고 뒤에 이제 잠깐 핵심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인천시가 앞으로 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글로벌 도시로 가기 위해서 제가 재작년에 재해동포청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이제 300만과 700만 재해동파와 함께하는 1000만 도시 인천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겠습니까? 재해동포청을 유치하고 지난해 재해동포 웰컴센터 비즈니스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해동포들의 비즈니스 거점 도시화를 준비하고 있고, 이 재해동포들이 인천에서 생활하고 경제활동하고 그 다음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재해동포 타운을 지금 거대하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은 대한민국의 인천을 넘어서 세계의 인천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미래지향적인 얘기라는 거죠. 교통 문제 GTX B가 착공을 하고 D 노선이 확정이 되고 5호선, 7호선 되고 제2경인선하고 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역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선 급한 부분이 3호선을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을 가장 급한 게 바로 송도부터 청라를 거쳐 동인천 거쳐 청라 거쳐서 검단까지 가는 이걸 우선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인천의 원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경인철도하고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지난해 말에 다 결정되는 거로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전국이 좀 혼란스러워서 지금 아직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원도시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가 지하화되는 순간에 인천은 달라집니다. 이런 문제 등 그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이나 계양이나 거기에 지역의 특성에 맞아야 되죠. 부평은 캠프마켓이 전 면적이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이제 거기를 공원 조성과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계양 같은 경우는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이 되고, 검단을 비롯한 서구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검단에 지금 그 대형 의료 아산병원이 들어오고 SSG 신세계에서 돔구장과 쇼핑몰과 호텔이 있는, 아마 세계에서 최초일 겁니다. 돔구장과 호텔과 쇼핑센터가 들어오는 이것이 지금 건립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청라 시티타워, 대한민국의 전망대 타워로선 최고로 높은 448m짜리 타워가 건립이 되고, 바로 송도역의 680구에는 103층 이상의 랜드마크가 건립이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이거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늦어지냐.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고층 건물을 할 때는 이 항공청, 인천은 공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문제에 끊임없이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항공청에서 드디어 이거 협의가 돼서 이제 103층 짓고 448m짜리 전망타워 하는 부분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전으로 갑니다. 금년에 속도전을 내서 이걸 추진한다. 이런 말씀. 그리고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게 뭐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83년 개항으로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를 출발시켰던 자랑스러운 인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낙후되어가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상 플랫폼을 개관을 했고, 여기에 이제 지난 연말에 해수부 장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18부도 재개발에 대해서 속도전으로 한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금년에 착공함과 동시에 동인천 일원이 일대 대혁신을 합니다. 이제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동인천역 일대가 완전히 다 새로운 탄생의 공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유공원에 이르기까지, 이래갖고 제물포 르네상스가 뭡니까? 옛날에 1883년 개항이 돼갖고 이미 그때 제물포 인구 2만 5천 명 중에서 반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조계지. 그때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다 갔던 그 제물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물포 구락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계지가 있지 않습니까? 계양장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 국제도시의 면모를 살려나가는 것, 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야말로 인천의 미래를 바꾸는
단초가 될 것이고, 그럼 거기에 끝나느냐? 아닙니다. 미추홀로, 남동으로, 서구로, 원도심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구체적인 건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절박한 지역의 큰 구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실생활 속에서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 이번에 과감하게 예산 투입을 해서 이루어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시민 행복을 위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지난해 말 국립해양박물관이 드디어 개관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도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뮤지엄 파크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문화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해서 인천 시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이 해양 도시이자 역사성이자 그 다음에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인천같이 큰 도시가 시립미술관조차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야심차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 행복 시대를 열어간다. 그 외에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금 강화의 조업권도 확대하고, 또 서해 5도에 대한 지원금도 18만 원으로 이번에 인상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보물섬 프로젝트, 이런 세세한 부분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총력 노력을 해서 이뤄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정책이고 우리가 이 자랑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또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인천에서 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1년에 50조를 쏟아부어서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조입니다. 그런데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세계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재작년에 0.72명이었습니다. 이 처참한 현실을 전 정부에다, 정치권에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이게 잘 작동이 안 돼요. 좋다. 인천에서 뭔가 보여주겠다 해서 인천형 저출생 극복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아이는 아이도 되지만 인천의 아이 이니셜도 됩니다. 아이 플러스 1억 드림을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천원주택, 신혼부부의 천원주택, 차비드림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이고 1억 드리니까 1억을 민간 회사에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하고 나니까 1억이 계속 시리즈로 나갔지 않습니까? 1억이라는 걸 제가 처음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회사는 1억을 주면 돼요. 자기 직원들이 출생했을 때. 인천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도 7,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질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각종 급여, 수당, 그 다음에 첫 만남 지원금, 교육비 다 지원받고 있어요. 체감지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체감지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교통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첫 만남 지원금, 부모급여,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주는 아동수당,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1억으로 설계를 해서 지원하는 건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1억을 근데 네이밍이 1억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 아닙니까? 천원주택이라는 것이 하루 1,000원으로 월 3만 원으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딴 데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혼부부의, 그거는 별로 와닿지가 않죠. 내용이 어떤지 몰라도. 천원주택 지금 선풍적입니다. 그래갖고 집드림, 차비드림은 지금 아이패스 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그 추가 이용분에선 다음 달에 20%, 30% 또는 많게는 53%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가 아이패스입니다. 이거를 시행하면서 지금 경기도에서 KPS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 기후동행 카드를 하는데, 인천이 가장 인구 대비 참여율이 높고 또 혜택이 넓고 큽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정말 획기적인 정책을 한 것이 아이바다 패스입니다. 아이바다 패스, 일명 시내버스 요금으로 인천의 모든 도서를 다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지금 백령도 가려면 일반 요금이 아마 12, 13만 원 이랬죠. 근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 타시 도민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70%, 50%를 지원했어요. 근데 체감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이번에 시내버스 요금으로 백령도, 덕적도, 연평도, 대청도, 자월도 모든 데 다 갑니다. 1월부터. 획기적인 갖고 지금 전국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도서를 방문한 이용객이 전년 대비 65%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섬 프로젝트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균형 발전입니다. 이것이 체감지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반값 택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주 어렵습니다. 경제 현실이. 인천이 난 건데 그렇습니다. 딴 데보다. 저는 이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실상 어떤 택배 주문을 받았을 때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대형 유통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쿠팡이나 쭉 있으면은 여기에 소규모 업체들이 이걸 갖다 계약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루에 몇 건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3,500원, 2,500원 건당. 이거를 대폭적으로 1,500원으로 해서 모든 이제 올해부터 전 지하철 역사에 다 하는데 시범적으로 39개 역사인가요? 거기다가 집합센터에 갖다 놓으면은 집합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서포터즈가 딱 철도를 통해서 가서 하기 때문에 택배 운송 비용을 반으로 주는 게 반값 택배고 그다음에 시간은 반으로 줍니다. 보통 뭐 48시간 걸렸나요? 그걸 20시간대로 줄인 겁니다. 왜냐면 빨라질 수밖에 없죠. 이 택배회사 본부에 가면 거기서 중간 집화장으로 가서 또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늦어져요. 이런 거를 해소한 게 바로 반값 택배인데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이 10% 이상 늘어난 거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의문점을 가져요. 그러면 그거 좋은데 이거 포퓰리즘 아닌가? 이것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시민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 시민들의 재정에 문제가 되는가?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1000원주택 하는데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36억 들어갑니다. 인천의 도서지역을 모두 1,500원을 방문하는데 얼마 들어가겠어요? 지금 지원하는 거 말고 추가적인 이제 증액되는 게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옹진군수 아까 계셨는데요. 인천시 예산이 29억 들어갑니다. 옹진 예산이 11억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 준공영제 몰라서 그렇지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 지원하는 게 인천시 예산이 2,900억입니다. 근데 모르죠. 근데 29억은 2,900억의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인데 인천 시민들은 올해부터 모든 도서를 대중교통요금 버스요금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모든 수치는 거짓말할 수가 없죠. 인천시 예산이 15조입니다. 15조. 이 제가 얘기한 I 플러스 1억 드림, I 플러스 집 드림, I 플러스 차비 드림, I 패스, I 광역버스는 뭐냐면 이제 서울 뭐 경기도로 가는 광역버스의 경우는 월 8만 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광역패스, 그 다음에 반값 택배, 이 6개 사업에 금년도 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순증 들어가는 예산이 약 700억 정도 됩니다. 0.5%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놀라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는 겁니다. 제가 뭐 5천억을 들고 일조를 들여서 한다면 뭐 그거보다 더 하겠죠.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서 방문객이 65%가 늘어난 거 보고
이제 그럼 예산 더 더.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28억 에서 2배 됐으면 좋겠고 3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58억 그 인천시 예산에서는 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의 정책을 바꿔놓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올해 도서 방문 많이 해주십시오. 백령도 1,500원에 가는데 그 혜택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모임 있으면 백령도는 1박 2일 해야 되니까 어려우면은 그 옆에 덕적도도 가시고 이작도도 가시고 자월도도 가시고 다 가세요. 그게 바로 인천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이제 대표적인 정책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말 시민생활과 관련돼 있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리고 이 저출생 문제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거 부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출생아 수가 10.2%가 늘었다는 거, 이거 제가 어저께도 서울에 가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모두가 박수치고 다 의아했어요. 이것이 바로 인천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니까 이게 좀 시간이 좀 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교통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GTX-B가 착공돼서 2030년 개통 목표인데 바로 여기서 출발해갖고 서울역까지 약 29분 소요가 됩니다. 30분 안에 도달하는 데고, 인천발 KTX가 금년 완공 목표인데, 준공 목표인데 국토부에서 조금 뭐 늦을 수도 해서 제가 강력하게 이거는 지금 제동을 걸고 있고, 그 다음에 영종에서 신도까지 교량을 놓는데 이거는 강화 남단까지 연결하는 이 부분이 궁극적인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거하고 제3연육교가 개통이 됩니다. 올 말에 제3연육교는 지금 영종대교, 인천대교 외에 가운데 있는 다리가 청라로 연결되는데, 이 다리가 개통되면 조금 명물이 될 겁니다. 그 일반 도로하고는 달라서 거기에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겸재 전망대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뭐 아주 달라진 그 제3연육교가 올해 개통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송도부터 검단까지 3호선 추진을 전체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단계별로 하겠다. 그래서 송도부터 검단까지 이제 제3 3호선이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서해오도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아까 문화 얘기는 좀 했죠. 박물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천이 정말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지역이 된다. 제가요, 여러분들 인천이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은 가끔 영종도 한번 가십시오. 영종도 와서 내가 이번 회사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파라다이스나 인스파이어나 한번 주말에 가보십시오. 인스파이어 그 호텔이 주말에 금년 6월까지 주말 예약 매진이 끝났습니다. 거기 15,000석 아레나 공연장이 각국에서 오는, 지금 일본에서 많이 오고 중국이 터지기 시작하면 말할 것도 없어요. 인천이 바로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4단계 인천공항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1억 600만 명이 이용하는 공항, 세계 3대 공항입니다. 지금은 여객 규모 세계 5위입니다. 3대 공항이 인천공항입니다. 여기에 환승객만 해도 저는 앞으로 1,000만 내지 2,000만이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인천에서 활용해도 인천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4시간 내지 8시간 체류한 이들을 위해서 관광 인프라,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각종 기반 산업,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로 열어가기 위한 성장 산업. 그 대표적인 뭡니까? 바이오 특화 단지가 작년에 인천에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영종의 110만 평 유보지에다가 우리가 다 할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거 하고 또 다른 걸 활용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한상 드림 아일랜드가 36골 골프장이 짓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100만 평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그 외에도 무궁무진한 게 있어요. 인천을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조형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은 인구가 많고 수도이지 관리형 도시입니다.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초점이라면 인천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30년 전에 바다 위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가는 도시예요.
저는 필요하면 인천은 얼마든지 땅도 만들고 그 다음에 미래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놀라요. 요 송도 국제도시, 요게 정확하게 53.4평방 킬로미터입니다. 요 면적이 소수점까지 부천시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구송도 말고 요 신송도 국제도시만 부천시하고 면적이 똑같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지금 네이버에 쳐서 확인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인천입니다. 우리는 부천시를 하나 뚝딱 만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 영종과 여의도 사이 바다를 메워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린 창조형 도시예요. 저는 공간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것이 저희 야심찬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화, 사실상 강화 남단에 거기에 지금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해 갖고 일대 혁신적 변화를 기해 나갈 겁니다. 지금 강화까지 고속도로는 이제 건설 이번에도 예산 1,000억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합니다. 이제 영종에서 강화까지 다리는 당연히 놓는 것이고 그 경제교육하고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천의 창조형 도시 전략입니다. 서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땅을 넓힙니까? 관리형 도시하고 창조형 도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 무궁무진한 도서지역, 이거는 저에게는 인천의 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내버스 요금 1,500원으로 전 도서를 가는 획기적인 정책을 했고,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천이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천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탑10 시티, 아까 얘기한 대로 제물포를 중심으로 일대 혁신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탑10 시티를 통해서 인천의 위상이 높아가는 겁니다. 세계 3대 공항을 갖고 있는 인천입니다. 그리고 인구 300만이 전 세계에서 중국을 빼놓고는 5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 규모라든가 잠재력, 이거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국제도시의 면모를 위해서 제가 제동 부천 유치를 기점으로 한 많은 일들, 올해 제동포들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인천서 열립니다. 가장 최대 규모가 인천서 가을에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올 여름부터 에이펙 회의,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로 됐지만은 제가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수능 만점자를 탈락시킨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사실상 동시개최지만은 정상회의는 경주지만은 실제 이게 두세 달 하는 겁니다. 3천여 세계 각국의 지도자 비즈니스 대 인천서 여기서 열립니다. 그리고 11개 장관회의가 있는데 5개가 바로 다 인천서 열립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천이 국제무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형 도시다. 이거를 분명하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또 현실적으로 참 이 마음 아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갖다가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이 처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부의정경이란 말을 제가 사자성어로 선택했습니다. 이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인천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어떻게 제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참 이 시국 얘기를 하려면 뭐 지금 또 한없겠죠. 그런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기 다 인천의 지도층 인사시구르기 때문에 우린 정말 좀 잘 판단하자. 잘 판단하자.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 있는가? 경제는 세계에서 정말 강국이 되고, 문화는 정말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문화 강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근데 정치는 왜 이럴까? 이거 처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얘기하려면 참 복잡한데, 일단은 정말 지도자가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직 국민과 나라만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여기는 다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진영 논리에 쌓여서 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적 이기주의에 매몰돼 가지고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또 국내가 내전 상태로 드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책임지는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하고 목소리 내고 이런 것도 지금도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하는 얘기들, 저는 제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지 인기 얻으려고 하는 일을 결단코 없다. 때에 따라서는 저를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비난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치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최근에 한 게, 자, 그러면은 정치인의 행태 이걸 갖다가 제가 어떻게 다 바꿉니까?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좀 깨우쳐서 올바르게 보자. 진영 논리에 갇혀서 우리가 미래를 더 불행한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제도적인 정비를 하자. 그게 바로 개헌론입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됐는가? 87년 지금 헌법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국회의 권한 동안 세계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이것이 낳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럼 이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그럼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제가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 이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제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즉 여기에 대통령이 의장이고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하고 국무총리가 공동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 시도지사하고 장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이것을 가동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혼란 상태에 있고 민생이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을 누가 하는 겁니까? 시도지사들이 해야죠. 지방정부가 해야죠. 그래서 지역사회 안정과 경기 회복과 이를 위한 시도지사의 역할을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할 겁니다. 그것이 개헌의 경우는 분권형 개헌을 해서 이제 적어도 이 권한의 남용과 또 절대적 권한으로 오는 오류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국회도 권한이 막강합니다. 우리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다음에 각종 특별법을 통해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제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사태의 원인도 이런 막강한 권력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인 이 정치적인 오류를 막아내야 되겠다. 영원한 문제의 극단적인 지역적 문제도 막아내야 되겠다. 중대선거구를 통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양원제가 필요하다. 지금 어른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엔. 영국이나 일본이나 여기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위기 상황에 극복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은 양원제를 통해서 조절하고 양당 제도가 확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이번은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으로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제 힘을 쏟아서 부의정경, 위기를
극복하고 잘못된 걸 바로 세우고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서도록 하는데 제가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그래서 제가 뭐 늘 그렇습니다만 더더욱 열심히 제가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끝으로 그냥 이렇게 한 건 그래도 올해는 다사다복했으면 좋겠다는 첫 발언을 드렸는데 올해 끝에는 다 복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이름이 사실 정복이거든요. 정복이 이 좋은 이름이에요. 참 복 옛날부터 오복을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그 옛날 오복은 뭐 수명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복은 이제 건강, 그 다음에 사람이 여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재물의 문제가 있고 또 일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일복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의 네트워크 이게 있어야 되고 결국은 귀결은 뭐야? 행복한 그런 복을 드리는 제 이름값 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이름을 영어로 하니까 이제 JB 이렇게 약칭을 이제 써주던데 JB는 영어로 하면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JB Justice, Blessing 이게 똑같아요. 정의, 정직, 그 다음에 축복. 근데 올해는 가만 보니까 Just, Best. Just는 뭐냐면 그건 Justice 정의도 되고 바로 지금도 되고 확실한 것도 되고 이게 Just. 이준환 교수님 맞습니까? 네. Best. 최고를 지향한다. 그래서 인천을 정말 새롭게 미래로 만들어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는데 시장으로서의 또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나가고자 한다 하는 저희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지용택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저 혼자만으로 지금 제가 구상하는 일들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저는 정말 제 사심 없이 오직 인천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헌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